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모두 재가 서비스로 집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왜 방문 재활은 안 될까요?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활치료, 그러니까 방문 재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주제냐? 일단 정부가 구상하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뇌졸중이나 파킨슨 같은 질환들이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재활, 특히 방문 재활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재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또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 그리고 재활에 몸담고 있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정부가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넣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이 바라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이것을 실행시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의사단체의 반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방문재활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법 문제, 그리고 직역 간의 갈등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환자분들은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이 재활치료라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치료가 의사가 아니라 치료사가 시행을 합니다. 실제 재활의학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단순히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치료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를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도 하고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 플랜을 세우는 것도 의사가 아니고요, 치료사가 합니다. 그럼 재활 담당 의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처방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치료 처방을 지시하죠. 물론 이제 간혹 주사 치료 등을 하기도 하고 영상의학 검사를 했다면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판독하시곤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재활 치료에 지도 감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재활 치료를 실제로 치료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치료사들이 보고 배우고 지도를 받고 또 감독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실상은 지도 감독과는 다르게 이 의사와 치료사들 간에는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모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10년 동안 재활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의사 선생님들의 주 영역이 있고 또 치료사분들의 주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저의 견해입니다. 이 정도의 현실적인 상황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법안 내용에 이 지도 아래 일할 수 있다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치료사가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혹은 환자의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왜 정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자, 지난 10월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의 막강한 파워에 법안이 또 막혀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분들은 실제로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지도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필요시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모든 환자의 평가나 치료 시행은 사실상 치료사가 의사의 도움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원래 대학에서도 재활치료라는 것을 배울 때 환자 한 명을 두고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팀을 이루어서 치료하는 방식, 이걸 바로 팀 어프로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딱 그 교과서에서 배운 그 말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돌봄 등 지역 사회에서 또 거주하는 내 집에서 요양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이 방문 재활 서비스를 시행해야만 할 겁니다. 병원에서만의 재활치료는 실제로 환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외래치료 스케줄이라는 것 자체가 자리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스케줄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은 거죠. 게다가 앞으로 늘어날 노인 환자 숫자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 정부에서도 방문 재활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보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것이죠. 자,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는 환자 혹은 어르신 가정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활치료에서 당연히 의사의 도움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이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전문가분들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활치료에서 치료사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단적으로 이 치료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거나 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서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 재활 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왜 방문 재활 서비스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봐야 바뀌진 않겠지만 최소한 궁금한 분들이 알게 되실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재활치료에서 의사와 치료사 간의 문제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 학문과 교재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별다른 교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면 일부 과목들을 미국이나 호주 등의 이런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에서는 심지어 의사 처방 없이도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실제로 겪은 예시를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있죠. 실제로 이 말레이시아는 병원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합니다. 여러 번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주장은 단독적으로 치료사가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시행하자, 이런 전제니까 말이죠. 심지어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의사의 처방조차 없이 치료사가 자유롭게 방문 재활이나 운동센터를 개원해서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막는 것은 환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방문재활 시범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재활치료로 인한 중대한 의료사고는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의료기사 법안 개정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미 수십 년도 더 된 싸움이에요.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지 않도록 직역 간의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현재 치료사도 아니고 일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주제를 좀 부각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어요. 하지만 현장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양기관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통합돌봄과 재가 서비스의 확대 정책이 잘 안착이 되려면 이 방문재활 서비스는 결국 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현장에는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방문재활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는지 그 핵심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